29일 민선 8기 5번째 시군 방문지로 천안시를 방문한 김태흠 지사는 박상돈 시장과의 환담에서 현안 사항을 청취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시청 봉서홀에서 가졌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김태흠 도지사님과 천안 시민과의 대화 진행을 맡은 충청남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우리 지사님의 시군 방문은 민선 8기 첫 방문으로 도정 비전과 운영 방향을 공유하면서 앞으로 충청남도와 천안시 발전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또한 생활하시면서 불편하셨던 여러 가지 현장의 의견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대화 시에 많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김태흠 도지사님과 박상돈 시장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을 방문해서 우리 김태흠 지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건지 정말 저부터도 궁금하고 또 우리 천안 시민분들께서도 이 점과 관련해서 우리 천안이 비록 우리 충남의 수부도시이긴 하지만 비록 그 정말 충남의 한 북단에 위치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전국 최고 수준의 그런 도시로 도약하면서 정말 힘센 충남을 견인해 나가는 견인차로서 역할도 할 수 있도록 독려하실 것인지 저부터도 궁금합니다. 우리 정말 존경하는 우리 김태흠 도지사님께서 그 첫걸음을 우리 천안을 통해서 이렇게 그 본인의 철학과 그런 비전을 제시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김태흠 지사님을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안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용준 노원회장님 그리고 또 정도희 시의회장님 비롯해서 시의원님, 도의원님들 오셨고 또 지역을 이끌어가는 리더분들이 이렇게 함께 오셨는데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저희 선거 기간 동안에 천안에서 한 달 반 조금 넘게 머물었는데 그래서 그 전에는 그 제가 누구 조준영이라든가 전화를 묻는 그 자리만 왔다 갔다 지리를 제대로 익히지를 못했는데 한 달 반 동안 선거 운동을 하면서 이 천안 그 지역 이제 큰 틀을 그 눈에 익힌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천안 시민들하고 가까워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천안 시민들 덕분에 제가 도의사가 됐습니다. 저 경쟁하시는 분이 천안분이라고 그래서 제가 무척 걱정을 했고 시민들께서 어떤 선거의 피결에서 어떤 생각을 표출하실까 그런 부분들을 끝날 때까지 사실 제가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그랬는데 천안 시민들께서 많이 그래도 기대를 해주시고 또 너 한번 잘 좀 해봐라 하는 그런 성원들이 담겨서 제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의사로 당선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시장님께서 천안 수부도시 말씀하셨는데 이 천안이 이 충남의 수부도시고 어떤 충남을 이 바탕으로서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이 천안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에 어떤 그림으로 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 때 제가 정책 공약도 내걸었는데 그때에도 천안을 중심으로 천안, 아산, 당진 서부권 특히 천안, 아산을 저는 디지털 수도로 만들겠다. 대한민국의 이런 저의 그 꿈을 시민들께 말씀도 드렸는데 약간 그러한 하나하나 과정들을 약속드린 부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7월 1일 날 이제 도사를 부임을 했는데 부임하고 지금 2달이 채 안 됐는데 제가 시군을 순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민과의 대화의 그런 장을 만들겠다. 그것은 저는 첫째는 도민들의 좀 의견을 이 도정 초에 말씀들을 좀 듣고 도정에 좀 반영을 하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내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시군을 돌면서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시킬 수 있으면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 그 시군을 순방을 하고 있는데 천안이 이제 15번째 중에 5번째로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많은 그런 도정에 대한 고견 제가 청취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민들께서 저한테 좀 이런 문제 좀 해결 좀 해달라 하는 그런 현안 사업 같은 경우 있으면은 제가 오늘 이 실국장들도 저하고 함께 왔으니까 그런 규정적인 문제나 법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 이 자리에서 검토를 하고 또 뭐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해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원래 담당들은 별로 해줄 수 있다고 얘기 못 하거든요. 근데 제가 딱 들어보면 이건 해줄 수 있는데 검토한다고 하는구나 이런 부분 제가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고 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도정의 슬로건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캐치프레이즈라고 그럴까요? 내걸은 것이 힘센 충남,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근데 왜 힘센 충남이라고 했냐? 이 힘센 충남이라고 하니까 이 센이라는 이 발음이 국어 어법에 맞지 않는데 이거 뭐 괜찮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광고나 홍보를 전부로 하는 분들은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제가 힘센 충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왜 썼냐면요. 저는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2번을 낙선을 했고 또 충남 부지사도 했고 뭐 국무총리실에서 한 6년 가까이 뭐 이렇게 또 이 중앙정부에도 있어봤고 또 이 국회의원을 3선까지 하면서 제가 제일 느낀 게 우리 충청도는 이 예의범절적인 그런 측면, 기질 이런 부분이 좀 있고 또 염치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서 그런지 크시 이 중앙정치부대나 아니면은 이 고위범절이나 그다음에 예산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을 강하게 또 독하게 달려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충남 도정은 어떠냐? 사실은 충남 도정도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특별히 또 눈에 띄는 그런 확실한 그런 부분들도 전 국민들이나 아니면 도민들한테 특별한 임팩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없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 충남도가 역동적이고 좀 파워풀하게 가야 되겠다. 도정도 그렇게 이끌겠다. 그래서 열정을 갖고 목표를 갖고 가다 보면은 저는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이런 부분들도 이루어질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목표 10개를 갖고 달려들어서 열정적으로 도전해서 노력을 하면 3개, 4개를 건지는 것과 이건 안 될 텐데 잘 텐데 하면서 10개 그런 부분에
도전을 하더라도 소극적이고 이런 부분이라면 10개 중에 하나도 저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 저부터도 좀 이 앞자리 서서 역동적이고 파워풀하게 도전을 이끌고 도의 공무원들도 여기 공무원들 여기 계시지만은 제가 볼 때는 학교 다니는 학생으로 비유하면은 아침에 가방을 들고 아침에 학교 잘 가고 또 집에 잘 들어오고 개근하고 그런데 성적은 좀 신통치 않은 이러한 뭐 비유하면 이분들도 뒤에서 저한테 욕을지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좀 같이 도지사하고 이 주요 간부들부터 우리 도민들한테 공공 서비스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또 도의 그런 발전, 또 도의 미래 깊이 고민하면서 좀 열정을 갖고 가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힘센 충남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고요. 그 뒤로 이제 대한민국의 힘이라는 부분은 뭐냐? 이 충남이 뭐 이게 각 시도가 17개 시도인데 줄 서게 되면은 이건 뭐 제일 앞자리는 항상 남한테 앞자리 쓰고 싶어도 양보하고 쭈삣쭈삣 하고 적당히 중간에 껴있고 저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 충남이 이제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는 지방 정부지만 그러한 의욕을 갖고 가자. 열정을 갖고 가자. 시도하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부분 싸울 때는 제대로 한번 싸우고 그리고 또 중앙정부가 그런 주저주저하는 부분들이 우리 충남도가 필요한 사안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하겠다. 그래서 중앙정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오히려 지방정부인 충남이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충남도가 되자 하는 의지를 담아서 제가 이 대한민국의 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약속을 오면은 그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매일 집에서 출근할 때 저희 아내가 큰 소리 치는 건 좋은데 꼭 지킬 것만 그 큰 소리 치라고 잡았는데 제가 큰 소리 쳤으니까 약속을 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또 도민들한테 또 그런 부분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은 큰 방향과 목표를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시간적인 그런 부분이니까 질의를 하고 제가 또 답변을 하는 그런 형태로 오늘 대화의 그런 그 자리 진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부터 건의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직함과 성함을 먼저 좀 말씀해 주시고 건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자리에 계신데? 예. 마이크, 예, 가운데, 예. 저는 반갑습니다. 천안시 축구협회장 이기호입니다. 네. 지난 4월 29일 날 이제 축구협회 천안시에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 몇 해 전에 치열하게 경쟁을 하던 천안시가 유치를 확정지었는데요. 그 당시 이제 충남도와 천안이 같이 예산을 충남에서 받을 예산에 대한 지원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세부적으로 시설비도 포함될 거고, 그 다음에 프로축구팀 창단에 대한 약속이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원비, 충남 프로축구팀 운영비 100억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충청남도의 입장을 보면은 당당 부서겠죠. 시설비는 지원해주겠는데 운영비에 대한 이런 난색을 좀 표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아까 도장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는 힘센 충남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축구팀의 운영비 100억 우리가 축구종합센터를 만들겠다는 유치 경쟁에서 저희가 걸어놓은 약속이었기 때문에 400억에 구분 짓지 마시고 약속하신 대로 천안에 지원이
됐음 하는 문단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축구센터에 이 충남이 이제 400억을 축구센터 건설에 이제 생활체육 시설들 했는데 400억을 그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더라고요. 축구센터 유치할 때. 근데 사실은 충남 도의 입장에서는 400억 큰 돈입니다. 근데 400억에다가 또 국비가 200억을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국비가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이 돼버렸어요. 그 복을 200억을 그대로 또 주면 되는데 그래서 국가에서 풀로 지방 이양 사업에 그런 그 예산이 내리는데 그 균특으로 내리는 거죠. 예. 균특으로 이렇게 내리면은 그게 시국의 시군이 거기서 쪼개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200억보다 총액은 더 많지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 충남도의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좀 어려움이 처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 지사가 그 약속을 했으면은 이번 그 민선 8기 두르기 전에 또 400억 약속했던 부분은 좀 일정 부분을 좀 또 기존 지급을 했으면은 또 지가 부담이 적을 텐데 400억을 그냥 고스란히 남았고 200억도 국비에서 그냥 이 목으로 그냥 미루는 건데 이 미루지 않고 이제 또 뭉뚱그려가지고 이제 총액으로 이제 그 플랫산으로 이렇게 미루는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이준 건데 제가 그거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또 여기 와서 첫 그 천안 시장실 가서 뵙고 헌데도 너 그거 오늘 얘기 나올 텐데 너 확실히 대답해야 된다. 뭐 이 말씀 벌써 들었고 그 다음에 이 기자들 만났는데 또 기자들 또 얘기하고 또 의회도 오늘 몇 가지 있는데 그 하면서 또 그 뉘앙스적인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얘기를 듣고 그랬는데 저는 기존 또 오늘 듣기 전에도 약속을 한 거니까 드려야 된다, 줘야 된다, 지급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그 시설 만드는 데 있어서 그 400억 도가 약속한 그 부분 반드시 지킬 거고요. 그리고 또 사업에 지장이 없게 천안시와 협의해서 확실히 그리고 또 그 공기 기간 내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200억 그 부분도 사실은 이 국비라고 하지만은 이게 아까 제가 설명한 그런 형식으로 하기 부담스럽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확실하게 200억도 지원해서 그 국비까지 합쳐서 600억을 지원하는 이 부분 확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뒷얘기 좀 들으니까 이제 프로축구단이 이제 지금 3부에서 2부 리그로 이제 가게 되면은 지금 충남 아산처럼 이제 프로축구 이제 그 2부 리그가 충남에서 이제 두 팀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과 그 다음에 이 시설이 이제 되면은 이제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남도에서 과감하게 하라 이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여기서 100% 답변 못 드리고 합니다. 그 부분은 천안시와 함께 논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원만하게 가겠다. 하지만 체육시설 만드는 데 있어서는 도가 전임자가 약속을 했던 거 약속한 거니까 그 부분을 지키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분 받겠습니다. 이쪽 중간에 한번 해주시죠. 네, 이쪽 말씀 여기 들으시면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저기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면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예, 저는 선거 주민자치위원장 정선아입니다. 먼저 도지사님의 천안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 선거 입장에 다목적 체육관이 19년도에 추진돼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그 진입로 문제로 좀 많이 지지부진했었는데 올해 그 진입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언제쯤 착공하나 지나갈 때마다 많이 들여다보고 하는데요. 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빠른
그 착공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 선거 지역에 그 중부물류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부물류센터의 개발에 대해서 우리 도지사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 중부물류센터가 개발이 되면은 그 지난번에 그 공청회도 한 3번에 이어서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희망을 되게 많이 가졌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가는지 사실 되게 궁금하고요. 그 체육관과 그 중부물센터의 개발로 정말 힘센 충남 안에 힘센 천안 안에 또 힘센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지사님이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저기 선거 이 다목적 체육관하고 그다음 중부물류센터 이 부분은 이 우리 저 천안 시장님이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뭐또 앞에 또 힘센 충남까지 말씀을 또 하고 그랬었으니까 정확히 파악해서 제가 도울 길이 있으면 뭐 듣겠다는 말. 지금 담당이 그 저 문화체육이 저기 체육관, 예, 문화체육관 중부물류센터 뭐 한번 답변하고. 예, 일단 둘 다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예, 선거 입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입니다. 예, 선거 입장 다목적 체육관은 총 사업비가 47억입니다. 국비가 10억이고 지방비가 37억인데 말씀하신 그 진입로 문제가 이제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곧 사업에 착수해서 도비도 지원되고 국비 받아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도비가 얼마 있어요? 도비가 10억이 있습니다. 10억 있대. 네. 그 차질 없이 한답니다. 그 진입에도 문제가 없고. 예. 그리고 그 물류센터는 예, 중부물센터는 이게 이제 그 이제 소유의 유휴시설로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새로 세워서 아파트를 공청회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아파트를 짓고 또 일부 그 문화체육시설 그다음에 이제 행복주택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일부는 그 아파트에선 그 분양으로 나오는 수익을 문화체육시설에 이렇게 환원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래서 시민들이 그 같이 이용할 수 있고 또 도민에게 또 천안 시민에게 모두 그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개발공사로 이제 그 현물 출자를 해가지고 개발공사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그 이제 충남 개발공사로 현물 출자를 하는 그 절차가 남아 있고 또 실시 설계라든가 그런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기다려 주시면 그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천안 시민들께 차질 없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 부분은 이 중물류센터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다른 용도로 전환을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거 우리 시장님하고 우리 도의 사업이고 도의 그런 그가 소유한 그런 땅이지만은 이 천안에 소재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천안 시장님하고 협의하고 또 시장님은 또 여러분들과 협의하면서 저희 도의 그런 사업이고 도의 땅이라고 그래서 저희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천안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우리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 하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예, 선생님, 예. 예,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잘 밀리는 스타일은 아닌데 여성분이라 제가 양보했습니다. 목청 협의장 윤희현입니다. 먼저 충남 도민부에 현장에서 주민들을 직접 소통하시고 애쓰시는 힘센 충남도지사님 감사드립니다. 천안시 시립 노인요양시설을 목청읍 서울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경 착공 예정으로 총 사업비가 16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명품 요양원이 될 수 있도록 건립될 수 있도록 도비를 듬뿍 도지사님께서 지원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 또한 천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 삶의 마지막 종착역이 천안 시립 노인 요양시설이 명품 요양원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센 도지사님께 간곡히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담당자가 얘기 한번 하세요.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저 출산부 정책과장 조대호입니다. 예. 천안 그 시립 노인요양시설은 165억입니다. 165억인데 국비가 44억에 도비가 6억입니다. 이것은 시설 단가가 복지부에서 정한 시설 단가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106억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민원이라든지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165억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19년에 사업비는 확정됐지만 천안시에서 이제 요구사항도 한 20억 정도 좀 도비를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의견이 있어서 천안시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심도 있게 얘기한다고 여기서 줘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지선이 그 특별주정격으로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저기 그 부분도 우리 저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게 저 대답을 이렇게 다 시원시원하게 하고 가면요. 또 저기 도에 가서 간부의 애들이 너무 보따리를 많이 풀어놨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또 저한테 또 뭐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 시군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조폐공사를 하나 다시 제가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좌측으로 가겠습니다. 맨 끝에 일어서신 분 한번 말씀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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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북구 쌍용일동 통장협의장 최승웅입니다. 제가 지사님께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천안이 충남 제1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으로는 많이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가지가 천안에는 방송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남의 제1도시고 해서 문화적인 그런 차원에서 방송국을 천안에 하나를 유치했으면 하는 그 바람을 도지사님께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동의를 쓴다고 이렇게 박수를 쳤는데 이거 좀 쉽지 않아요, 이건요. 왜냐면은 저도 요즘 무척 화가 나는데 이 모든 인터뷰다 아니면 무슨 대담이다 프로다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에서 나오라고 그러면 진짜 대전을 가야 돼요. 그럼 내포에서 1시간 반 걸려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그런 소위 문화적인 그런 부분이나 뉴스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조금 좀 뭔가 이 모니터링을 좀 해봐라라고 해서 내가 지금 관련 부서한테 얘기를 해놨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220만에 충남이 220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전은 146만인가 150만도 지금 안 돼요. 또 대전이 또 이 충남에 떨어져 나갔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충남에 새끼잖아요, 새끼 떨어져 나갔으니까. 근데 거기를 지가 충남의 220만의 이 도시의 입장 지역에 이 도지사가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나요. 그런데 지금 내포에 그래서 지금 이 KBS 이 방송국가 들겠다 해가지고 땅도 있어요, 부지도 있는데 지금 KBS에서 이 사연이 이런해서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거기서 적극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10월 말 정도에 지금 이 KBS 사장도 만나고 지금 우리 부지사가 가서 사장도 만나고 부지사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그런 걸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붙으면 급수를 찌려야 되잖아요. 급수. 그래야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천안이 70만 도시인데
천안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말라 하시는 건 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전체적인 충남의 도의사 입장에서 지금 충남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지금 방송국이 없어서 지금 방송국 유치나 이런 부분들 좀 정리를 좀 하려고 한다. 그럴 때 같이 어차피 뭐 충남에 방송국이 생기면은 인구나 아니면 문화적으로나 뭐 교육적으로나 여러 가지 앞서가는 수보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그 이 방송 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그 많은 포지션을 이 천안이 할애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천안으로 지금 방송국을 이전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충남으로 먼저 어떻게 끌고 오느냐 그 부분이 이제 도지사로서 해야 될 역할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이건 생각할 문제고 지금 이내 확답을 좀 드릴 수가 없다. 그거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좀 뒤쪽으로 하겠습니다. 중앙에 안 계신가요? 예. 뒤부터 먼저 말씀하시고. 그래. 그 먼저 하세요. 아까부터 뭐 하셨으니까. 뒷분 조금 이해를 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여성단체 협의회장 박평화입니다. 저 도시사님께 여쭈고 싶은 게 있는데요. 딴 게 아니고 천안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수부도시고 220만 중에 70만 명 인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성단체가 우리 천안시에 상당히 많은 여성단체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여성단체 협의회가 있는 사무실 하나도 저희 온전한 사무실이 아니고 임대를 받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도청에 들어갔더니 여성 프라자를 충청남도 내포시에다가 한 400억 넘게 들여서 설치를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거를 천안시에다가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아니면은 다른 프로그램이 있으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도지사를 부임해서 쭉 이렇게 보니까 그냥 앉아서 괜찮아요. 그 여성 프라자 이 건물을 한 400억 가까이 줘서 이제 운영을 하겠다. 또 내부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400억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400억을 여성 프라자. 근데 그 내용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 뭐 여러 가지 뭐 어떻게 하겠다 뭐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검토하지 말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 기업인들을 또 여성 기업인 또 회관을 또 줘주겠다 또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성 기업인 회관은 총이 얼마죠? 100 몇십 명 같은데 그 담당 누구 왔어요? 우리 담당 여성 기업인 회관 주무부서 과장이 누구냐고 국장. 안 나와. 네? 안 나왔어요? 여성가족관이지? 그것도 180억 정도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180억인가 얼마예요. 근데 국비 좀 따달라고 그래서 얘기했더니 국비는 뭐 20억 정도밖에 안 준다고 그러고 그건 또 이제 지방이양 사업 뭐 이런 걸로 전환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여성가족부 저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는 이게 진짜 예산을 도민들 혈세입니다. 이걸 가장 합리적이고 써야지. 그냥 우리 조직 하나 그냥 만들어지면은 그냥 그 조직들 하나하나 그냥 건물 하나씩 저는 그런 부분들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저는 여성 기업인들도 좀 뭐 2층 3층 정도 쓰게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여성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그 몇 명 있고 회장 있고 뭐가 몇 명 그런 사무실 하나씩 직원하고 운영하고 소회의실, 중회의실, 그다음에 대강당 하나 정도 있고 한 그런 큰 프라자를 만들어서 여성 관련한 이런 분들을 그 안에다 다 입주를 시키게 되면은 거기서 오히려들 더 여성들 시너지 효과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예산도 좀 줄어들 수 있고 하다 하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검토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천안분들은 3분의 1 정도가 이제 이 천안이다. 그러니까 천안으로 불편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는 지금 내포가 지금 10년 내에 인구 10만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그냥 동그라니 인구 3만밖에 안 되고 도청 소재 그렇게 초라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들은 이 도청 소재지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천안이 제일 큰 수구도시지만은 저 서천이나 저 금산이나 저 밑에서 올라면은 또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이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좀 감안해서 제가 이 뭐 여성 이 프라자 이런 부분들을 뭐 GT라도 조금 활용적이고 좀 효율적으로 짓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좀 전체적인 다시 좀 그림을 좀 그리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이쪽 오른쪽에 예, 선생님 예, 말씀하시는데. 네, 지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원성일동 주민자치회장 이기성입니다. 원성일동의 소재로 있는 우리 천안시민의 문화공간인 중앙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건물은 1990년도의 건물로서 30년 이상이 된 노후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노후되어 기능을 사실상 못 다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께서 우리 천안 시민이 모두 활용하고 정보 문화센터를 교류할 수 있는 우리 중앙도서관의 리모델링 그 비용을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잘 해줄 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담당국장 그 비용 얼마 정도 드리나? 리모델링 하는데? 예, 그 리모델링 하는데 총 9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그 이제 생활 SOC 그 복합화 사업이라고 그 문체부 사업 공모해서 선정이 되셨습니다. 그 원성동에 있는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근데 국비가 도서관은 12억, 생활문화센터는 9억에서 21억을 지원해주고 그 당시 조건이 나머지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10위로 이제 하게끔 돼 있어서 그 나머지 부분이 지금 총 69억입니다. 69억 중에 일부를 그 도비로 좀 지원해달라는 말씀이신데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지금 타시군도 동일한 여건 하에 있는데 이렇게 좀 도비를 좀 지원해주지 못해가지고 좀 타시군과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거요. 우리 시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시장님이 하신 거요. 그건 뭐 시장님이 하신답니다. 네. 네, 저희 천안 방문 너무 감사드리고요. 부성일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한정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한정이면서 현업으로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에서 진행했던 꿈빛회가 호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5천에 15만 원, 7만 5천 원, 아이가 2명이면 10명. 이거를 지금 김태훈 조지사님께서도 연이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 꿈빛채는 전임 지사가 이 사업을 했던 건데 그 부분도 저는 그냥 딱 끊지 않고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이제 사실은 그렇게 해서 자기 소유가 아니고 월세를 이제 내고 이제 애가 둘이면 뭐 이렇게 경감시켜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저는 그 부분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는 소유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년이면 10년 정도씩 얼마씩 갚으면 자기 소유가 되는 소유를 할 수 있는 그 부분도 하고 그래서 같이 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병행을 해야 되겠다. 왜냐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 집을 소유할 그 시간 타이밍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하겠습니다. 네. 힘센 충남 멋지십니다. 먼저 오늘 경사스러운 날이죠. 예? 오늘 경사스러운 날이죠. 아, 그러면요. 대서 경사스러운 날이죠. 덕담 한마디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덕담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상돈 시장님과 우리 종축장 이전 개발 범천안시민 추진위원회가 일관되게 오랫동안 주장해오던 거, 이 127만 평 국유지 종축장에 전체 면적의 대기업, 세계 초인류 대기업을 앉히고 그 바깥에 이 뉴타운을 건설한다는 그 시민의 염원을 우리 김태흠 도지사님께서 100% 반영해서 도정에 반영시킨 것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태흠 지사님 첫째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핵심은 세계 초인류 대기업을 저 127만 평에 앉히는 대기업 유치가 이제 핵심입니다. 그렇죠? 지사님? 네, 네. 근데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지사님께 거는 기대는 막중합니다. 대단합니다. 왜? 막강한 카리스마, 강한 힘, 힘찬 추진력. 이제 김태흠 지사는 해낼 것이다. 해낸다. 그리고 지사님, 우리 박상돈 시장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늘 아래 최고의 행정 권위자라고 이름나 있습니다. 이 김태흠 10세 도지사, 최고의 행정 권위자 박상돈 시장이 딱 원팀이 돼서 거기다가 우리 27년 역사의 범천안시민 추진위원회와 70만 천안시민이 힘을 삼위일체로 합쳤을 때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가까운 시일 내에 세계 초인류 대기업 유치라고 하는 빅 뉴스가 뜰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날 그 빅 뉴스가 뜨는 날 우리 김태흠 지사님은 불세출에 걸출한 지도자로서 전무후무한 유일무이한 대영웅 충남도지사로서 역사에 남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 정재택 어르신 그 마스크 쓰셨어도 그런데 지금 이제 내용이 이제 성안에 중축장 부지가 127만 평이 있었는데 그 중축장이 있었는데 이 성안의 그런 그 발전에 이제 장애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한가한 대로 중축장으로 옮기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저는 뭐 그런 내용들을 제가 도지사 출마를 하기 전에는 깊이 몰랐었는데 도지사 선거를 하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그 정재택 우리 그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안 시민들께서 그 이 중축장 이전 이 운동을 계속 벌이셨어요. 20년 동안. 그러면서 이제 성안에 이 분들이 이 최첨단 산업단지가 여기 들어와서 이 성안이 발전하고 천안 전체가 발전하는 동력으로 좀 이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염원들을 갖고 한 20년 넘게 보니까 이렇게 그 운동을 해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안 중축장 이전이 이제 그런 결과로 해서 전남 함안으로 이제 가기로 이제 한평으로 가기로 돼 있는데 한평으로 가기로 돼 이제 결정이 됐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 안에 그러면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 충남 전 지사님하고 그 다음에 그 문재인 정부 때 그게 기재부 땅이거든요. 국가 땅이거든요. 기재부. 그래서 기재부하고 이 논의를 하면서 거기를 이제 최첨단 산업단지로 만들겠다를 하는데
지금 전체 아직 결정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방향을 한 127만 평 중에서 5, 60만 평 정도는 그냥 국가산업단지로 해서 기업들 유치를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나머지 5, 60만 평 정도는 복합 배후 도시라 해가지고 아파트들 짓고 해가지고 127만 평을 그렇게 사용할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기재부에서 핸들링을 하는데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는데 또 이 LH한테 용역을 해봐라, 또 용역을 준 상황이에요. 근데 LH라는 데는 어떤 데냐? 자기네들은 국가 대행 그런 걸 하면서 자기 조직을 관리하고 조직 인원수 유지하고 그런 사업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지네들 그 LH가 유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뭐 임자 만났다, 진짜 잘 만났다 해서 거기들은 용역을 하게 돼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전주택 그 회장님처럼 천안시하고 시민들의, 그다음 특히 여지까지 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싸워왔던 분들에는 반하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이 과정이 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천안이 제대로 크려면은 이 127만 평을 그 오롯이 한 큰 첨단 산업단지가 127만 다 쓰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이니 아니면 뭐 종사하는 여러 사람들의 주택, 주거 이런 문제 같은 게 밖으로 빠져나와가지고 이 천안이 크게 발전해야 되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지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7만 평에 이 127만 평의 세계 초인류 기업이든 뭐 이렇게 이호기가 둘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둘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성안을 중심으로 한 이런 그 이 배후 지역은 우리 천안 시에서 천안 시장님이 그림 그리는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제대로 그 도시가 더 팽창하고 갖춰지는 이 형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 국가의 소유하는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 127만 평에 어느 그 큰 이 회사가 그 배출하는 데 다 쓸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두르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그 이후에 여기를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천안시장, 박상훈시장이 계시지만 천안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가는, 그때는 그 천안시가 주가 되는 이런 형태로 되고, 제가 거기로 말하면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래서 또 지시도 내려가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해강 이 낚시질로 말하면은 미끼를 딱 물었다 할 때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 또 천안시하고 또 그렇게 한 20년 동안 앞장서서 뭔가 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애쓰셨던 분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가겠다. 그리고 큰 틀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 저는 뭐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여기서 다 소상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적절치를 안 해서 그렇지, 그리고 아직까지 지금 진행되는 부분들이 매듭이 아직 안 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 보고를 드릴 수 없지만은, 다만 성안 중축장 문제 127만 평 이 문제를 최첨단 산업단지로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또 127만 평이 기업이 들어오면은 그 배후에 그 주변에 성안에 그런 그 발전의 동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그 천안 시장에 계시면 시가 준비를 해나가고 도에서는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같이 빠졌는데 아까 도정보고에서 서북부 문화원 그 보고가 나왔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산 충분히 줘서 서북부 문화원이 근사하게 네. 또 여기 또 그렇고 예, 가운데 마이크 또 전달해 주세요. 분이. 예. 이렇게 흔들어야지 마이크를 받을 수 있는 치열한 경쟁의 자리인지 몰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청년정책 네트워크 위원장 임대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우선 지사님도 당선 축하드리고요. 저희 천안시가 호두과자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게 대학교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학교가 정말 많은데 특히 안소동에 대학교가 굉장히 몰려 있습니다. 지금 이제 2024년도에 청년센터를 안소동에 이제 설립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청년센터 하나가 딱 생겼다고 해서 그냥 청년들이 청년센터에 많이 모이고 그렇게 적응해가고 이게 자리 잡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문화라는 게 먼저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면은 또 많은 시장님의 그리고 지사님의 관심이 있어야 청년들이 이제 또 문화도 형성을 하고 청년센터를 잘 이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2024년에 청년센터가 지어진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까지 청년 문화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 천안시의 청년들에게 많은 관심과 그다음에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천안이 안소동 일대 좀 대학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대학들이 많으면은 서울에 보면은 어디죠? 홍대 있고 뭐 연대 있고 한데 그쪽에 신촌거리도 있고 그다음에 홍대 좀 있는 그쪽도 그렇고 또 이 대학들이 많이 있는 거는 이 대학 문화, 이 문화의 거리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천안에 이 안소동 일대 대학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제대로 된 그런 이 문화의 거리, 대학 문화거리가 없다. 그래서 선거 기간 동안에도 우리 박상돈 시장님 저하고 그 젊은 사람들 같이 호프집에서 만나서 같이 할 때 그런 분들 고민했어요. 그래서 저도 공약으로 내걸었고요. 그 공약 지금 그 이행을 지금 하려고 지금 협의체도 지금 구성을 좀 했다.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 부분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천안에 몇 군데 정도가 돼야 이 충남의 수구도시고 70만의 도시가 제대로 된 도시가 되는 거지. 그 아파트들만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인구만 많다 해가지고 그 도시가 제대로 된 도시다 또 자랑할 만한 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지금 진행을 지금 하고 있다. 그다음에 또 이 네트워크도 좀 구성을 하고 좀 추진단이 구성이 됐다 하는 말씀드리고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도가 좀 주도하고 하면서 또 천안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또 천안시에서도 필요하면 돈 좀 대라고 그러고 또 저도 대라고 돈이 필요한 이런 부분 예산 뒷받침해서 확실히 하겠습니다. 네. 네, 오른쪽 좀 하겠습니다. 예, 안경 쓰신 선생님, 마이크 좀 전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사님, 반갑습니다. 천안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왕림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안의 알프스 북면에 소떼마을 양동리 2장 신동 1입니다. 우선 세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우선 우리 면에는 57번 지방도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57번 지방도가 조천서부터 시작해서 경기도 동부 쪽으로 이어지는데 지금 현재 우리 면의 내생이라는 부분에서 입장까지만 운행이 도로가 나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 조치원까지는 도로가 50번 지방도라는 것만 있지 건설할 그런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도시장님께서 무슨 공약 같은 걸 이렇게 보시면은 거진바로 서부 쪽으로만 이게 치우쳐져 있지 이 천안 충남의 이 동부 쪽으로는 별로 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57년 지방도를 건설할 계획이 있으신가? 그거를 여쭤보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57번 지방도는 좀 57번이요. 예. 그 지금 우리 면에서 입장면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도 1차로입니다. 큰 차가 8톤차는 통행 불가해요. 그래도 불구하고 큰 차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서 일로 들어오려면 1시간을 와야 되는데 그걸로 오면 한 20분, 10분이면 넘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불법으로 넘어오는 차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박상돈 시장님께서
예산을 제가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그 나온 비전에 보니까 거기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챙겨주셔서 57번 지방도를 건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한 57번 지방도에 이제 우리 북면에서 보면은 그 비마문 침수가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거를 2년 전인가를 수리를 했는데 공사를 맨부터 상당히 많은 도로에서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하는데 하나마나 지금도 침수가 되고 있어요. 그 원인은 뭐냐? 배수로 나가는 부분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들어오는 부분이 막혔는데 들어온 부분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내비두고 배수로만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부분이 계속 막히다 보니까 1차로가 더군다나 카브 위험한 겨울에 물이 꽉 차버리니까 차만 비만 오면은 큰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해결 부탁드리고요. 저희 마을은 천안시 녹색 농촌 마을 제1호 마을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마을에 이제 그 체험관이 이제 들어서고 여러 가지 참 부대 시설도 있고 하는데 10년여 지나다 보니까 이게 노후가 돼가지고 또한 저희 마을에서 운영을 잘 해서 수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여건상 그것이 안 되다 보니 수리를 못하고 매일 적자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노후가 돼서 아주 무너지기 직전에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번에 이제 시에 얘기를 했더니 2천만 원에 20% 자부담을 내라고 해서 그거를 신청을 해서 그냥 응급조치를 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데 뭐 몇십억 얘기하는데 우리 한 뭐 2, 3억이면 가능합니다. 예? 2, 3억 뜻밖이 가능한데 이거를 못해서 그 우리 건물이 상당히 큽니다. 체육관이 상당히 큰데 이것이 폭삭 망가지고 없어져야 될 그런 방법에 놓여 있어요. 예, 그런 거를 감안해 주시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저는 그 마을 이장이다 보니까 농민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농촌에 보면은 이제 보조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보조 사업을 이렇게 다 해주는데 뭐 이렇게 뭐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한 70% 보조를 해주는 것도 있고요. 근데 유독 시나 도에서 하는 거는 50% 보조입니다. 50% 보조다 보니까 그것도 도에서는 뭐 20, 시에서 30, 시는 지자체에서 항시 보조해주는 것도 많아요. 도에서는 조금 해주고 생색은 더 내려고 그래요. 아니 제가 지금 겪어보고 저거는 2년차 제가 2년차 이장이거든요. 제가 2년차 이장 2년도 안 됐어요. 그 이장을 보면서 그걸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농민들 다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그 보조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과감하게 차라리 70% 해가지고 한 40% 도에서 내고 시에서 30% 돼서 70% 보조를 해주면 또 공짜로 받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한 30% 우리가 자부담하는 걸로 해서 이런 거는 어떻게 좀 과감하게 한번 시정을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힘센 독수하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시설 이 부분은 우리 정도희 시의장님이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그거 좀 해주세요. 그거 이게 도지사가 명색이 도지사가 그거 민원 받는데 조금 그렇네요. 그 액수 얼마 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지방도 문제 있잖아요. 그거 누가 여기 와 있나? 그 57호라고 그러는데 지방도. 지방도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국가 지원 지방도로 관리되는 지방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부끄러운 거는 해로 이후 77년이 됐는데 그 국가 지원 지방도라고 도로 분리는 그렇게 해놨는데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혜택은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지방도입니다. 그러니까 국지도 그래? 국지도? 네, 국지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그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지방도인데 그런 점에서 역대 국회의원이나 사실 시장이나 도지사가 다 책임이 크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김태흠 지사님을 맞이해서 이게 이제 그 관리가 될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네. 그냥 분류만 말하자면 국지도니까 그 거기에 항목을 우선으로 예, 지방도도 넣어주시면. 아니고 국지도이기 때문에 이건 뭐 이제 글쎄 지방도는 뭐 시군 간에 지금 조치원서부터 오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저기 경기도까지 간다고 그러면 이건 지방도가 아닐 텐데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보니까 그게 국지도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상황 파악을 해서 이 건설교통국장이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네, 그 제가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농업인들 이렇게 보조 많이 드리고 그다음에 또 도에서 그런 거 보조할 때 조금 좀 생생 많이 낸다고 그러는데 사실 맞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그 시군과 국가 간의 중간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가 이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그런데 제가 지금 농업 농촌 얘기 나왔으니까 그 한마디만 좀 하고 갈게요. 제가 도지사 되고 이 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농민들한테 그 전 지사가 도지사 되고 난 다음에 그 농업인 그 수당을 이제 저도 도입했어요. 그래서 혼자를 하면은 70만 원인가? 80만 원. 그리고 그 이제 이 부부가 지면은 90만 원. 그게 한 570, 80억 정도 돼요, 1년에요. 570억, 7, 80억 정도. 그 다음에 저도 이제 국회에 있을 때 제가 농해수 위원장도 했고 농해수 이제 해서 그 내용을 아는데 집불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정집불금하고 변동집불금으로 이렇게 됐었는데 그걸 구익형집불금으로 하면서 이 캐파를 키웠어요. 2조 5천억으로. 어떤 때는 뭐 1조 3천억 나갈 때도 있고 1조 7, 8천억 나갈 때도 있고 한데 2조 5천억으로. 근데 이번에 대선 때 보면 이재명 후보는 한 달에 30만 원씩 또 농민수당 더 주겠다. 그러면 1년이면 360만 원이에요. 또 거기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익경제불금 2조 5천억을 또 5조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되면은 저도 저희 아버님이 93세까지 고추밭 매다 돌아가셨어요. 국회의원 2번 떨어지고 그냥 아침에 나가서 행사장 갔다 저녁에 들으려면 저희 어머니하고 뭐 이렇게 늦 여름에 초가을에 그냥 흙 묻고 뭐가 런닝 셔츠 입으시고 그 고추 따시고 국회의원을 2번 떨어져서 한 번은 돼야 되겠는데 그래서 뭐 행사장 갔다가 오고 그러는데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그랬는지 그때 제가 그랬어요. 왜 농업인들은 왜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는가? 다른 그 직업들은 다 정년들이 있는데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그걸 내가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인데 이게 결론은 뭐냐면은 이 농업을 산업의 일부로 다른 산업과 경쟁이 되는 시스템으로 구조를 어떻게 바꿔줄까를 국가에서 시스템과 구조를 바꿔주는데 돈을 써야 되는데 현금성으로 조금씩 주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나이 드신 분들이 0.5헥타르 7마지게 반 있는 그전에는 면적당 이렇게 집불금을 고정 집불금 배누지 구조하는데 120만 원씩 주지. 이렇게 또 농업인 수당 또 8, 90만 원이 200만 원이 넘잖아요. 또 다른 또 부주 있지. 그러고 하니까 농토를 내리치를 나눠 93세대들에도 누구한테 치라고 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지금 농촌의 가장 큰 문제가 고령화 사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농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나이 드신 어른들이 이제 내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농토를 소유권은 가지고 있어도 이 경영이야. 소위 경작권은 지자체가 됐든 농촌공사한테 내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모아가지고 지자체나 여기서 모아가지고 적정 규모의 소득이 될 만한 젊은 사람들을 유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할 수 없는 공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500 추문초인데 거기다가 그전에는 또 보니까 이 여성 동업 경영이라 해가지고 한 달에 또 20만 원씩 또 따로 줘요. 여성 동업 경영. 그게 1년에 100억이에요. 내가 그건 못 주겠다 그랬어요. 내가 여성 농업 하시는 분들한테 표 다 달아놔도 못 주겠다. 이중이잖아요. 왜냐하면 부부가 하는 게 80만 원, 90만 원 이중으로 주는데 이거 못 주겠다.
다른 데를 지원을 다른 걸 얻으려다 못 오겠다. 심지어 이거 보니까 요즘 뭐 답답한 게 또 28, 29, 30 그래가지고 이런 젊은 사람들을 이 충남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청년 희망 카드라 해가지고 주겠다 그랬어. 이게 몇 만인데 7만이래요. 7만. 그러면 얼마씩 주는데? 그러면 30만 원 주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37, 20, 210억이잖아요. 아니 젊은 사람들이 돈 30만 원 준다 해가지고 충남에 엄마 아빠 모시면서 내가 충남에 살겠습니까? 돈 30만 원 받았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30만 원이면은 답답하다고 그러고 취직한데 화났다 해서 친구들 모아가지고 저녁 먹고 치맥 한 잔 먹으면 몇 명이 모이면 30만 원인데 그거 한 번 먹었다고 충남에 못 먹겠냐고. 그 돈이 210억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이것도 못 주겠다. 못 주겠다 그랬어요. 저는 농업 지금 기존 주던 그런 이 복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도지사 됐다 해가지고 다 바꿀 수가 없잖아요. 복지정책은 주던 부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지정책을 도입하려면 정말로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못 주겠다 한 부분들은 그건 이중으로 주는 부분 이런 부분 보완하니까 그런 거지 한번 주던 거 못 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다가 저는 이 농촌 농업을 이 전환시키고 시스템 바꾸고 구조 바꾸는데 저는 예산을 좀 투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농업농촌 그래야 농촌이 가지. 지금과 같은 중앙정부의 농업정책과 농촌정책 지금까지 우리 도정 이 부분은 그냥 나이 드신 어른들이 맨날 약국 가가지고 약 드시고 그 약국으로 사는 거나 똑같아요. 농촌을 정말로 제대로 시스템을 바꿔주고 구조를 바꿔주고 젊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추구도 젊은 사람들이 왔을 때 1, 2년 교육받고 스마트팜을 하든 뭐라든 연봉 5, 6천 정도 이상은 돼야 들어오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이냐. 그럼 토지는 어떻게 만들어주고 벼농사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주고 이런 구조를 어떻게 바꿔줄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저는 농업농촌 그런 예산들을 쓰겠다. 그래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뺄 거, 좀 규모 있게 쓸 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좀 규모 있게 줄여서 그런 농업농촌 뭔가 변화를 주는데 제가 쓰겠다 하는 그런 약속은 드리는데 하여간 이 농업농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농업과 농촌이 살지 않으면은 제대로 된 선진국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을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포퓰리즘으로 현금성으로 주는 이 부분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그리고 고민한다 하는 말씀드리고 거기도 스마트팜이 됐든 뭐가 됐든 하실 때 신청하세요. 그래서 새롭게 뭔가 녹색 녹색 체험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좀 선두적으로 사업하고 하려면은 우리 박상돈 시장님 만나 뵙고 김태민 좀 한테 얘기 좀 해줘라 그래가지고 제가 지원을 할 테니까 그래서 농촌이 뭔가 변화해야 돼, 바꿔야 돼. 네.